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전라북도 장수.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제 직업이 벌 키우는 거니까요. 아, 오늘이 수수양 삼초경의 오수열의 마지막 결이겠죠. 목화 아니죠. 양경이니까 금수 목화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토혈 수수양 3초경에 토혈만 하면 이제 수수양 3초경이 끝납니다. 수수양 3초경을 제일 먼저 다룬 이유가 있습니다. 수수양 3초경은요 오장육부를 다 간섭해요. 나서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이 수수양 3초경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전부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수소양 3초경이 제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은 계속해서 초췌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에서 먹는 음식이 여러분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최저 1시간 이상.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먹자마자 소화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음식을 먹자마자 소화된다. 돌아서면 배고프다. 좀 안타깝죠? 왜?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열에 의해서 사겨지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사겨진다. 즉 다시 말하면 열에 의해서 영양분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죠. 살도 안 찌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치고 살찌는 사람 보셨는가요? 나는 음식을 먹음과 동시에 소화된다. 체할 일이 없다. 이런 사람 치고 몸에 어떻게 보면 몸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보기 싫죠. 근데 적당한 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멋있다 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미의 기준으로 본다면 남자의 몸보다 여자의 몸이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죠. 적당한 살이 찌었다 하면 남자의 몸은요 뭐 적당한 살이 찐 것 가지고는 좀 힘들죠. 조각을 만들어야 되겠죠.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적당한 살이 찐 상태를 야 아름답다라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나는 먹자마자 소화가 된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열에 의해서 음식물이 사겨지는 거죠. 그 사겨진 건 영양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혈액,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고 바로 머리 회전을 쓰거나 노동을 하게 되면 그 혈액이 소화시키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혈이 흩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얹히거나 속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위에 가야 할 혈이 분산돼서 내가 책상 앞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 머리로 혈액이 갔기 때문에 위에 공급을 혈액을 못하는 것이고 혈액 공급을 위에 못하는 것입니다. 또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위에 소화 음식을 집어넣고 내가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혈액이 힘을 쓰기 위해서 내 팔과 다리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먹은 것이 속이 더부룩하고 얹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모든 장기를 관할하는 게 수소양 3초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최초 수소양 3초경의 금혈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오늘이 그 5번째 수소양 3초경의 오수열로 치자면 정형수경 합혈이라고 합니다. 합혈이라고 하고요. 오행으로 치자면 목화토금 수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혈은 이제 옛서적에는 바다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혈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티끌만한 이 기운이 흘러서 형혈에 가서 약간 커지는 거죠. 형혈에 가서 커지고 수혈에 가서 쭉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혈에서 시작해서 티끌만하게 시작해서 정형수경까지 와서 골짜기를 이루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물은 커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오수열의 하편입니다. 오행으로 금수목화토라고 해서 토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토혈은 우리 사지, 팔과 다리죠. 팔과 다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팔꿈치에 있고 무릎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하혈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오수혈은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꿈치에서 끝납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끝에서 시작해서 무릎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엄청나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큰 방죽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방죽을 파는데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곳에 방죽을 파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빗물이 갇히겠죠. 비가 오는 날은.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요, 그 방죽은 쓸모없는 방죽이 되어버리죠. 쓸모없는 방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물이 나오는 곳, 산골짜기 어딘가에서 조금이라도 물이 나오는 곳을 기준을 잡아서 그 물이 내가 파는 방죽으로 들어오게 해준다면 이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산골을 타고 내려오면 결국은 이 방죽에 도달하기 전에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뭐죠? 인위적으로 호수나, 저처럼 제가 지금 벌을 먹이기 위해서 호수를 저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왔죠. 왜? 중간에 사라지는 물을 방지하고 여기서 벌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만의 어떠한 방식, 방법,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물이 여기 닿기 전에 사라지는 걸 내 지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물을 대어준다 이 말이죠, 벌들한테. 근데 옳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지식 가지고 물을 이까지 끌어오는 순간 주변의 땅들은 말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하수는 함부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수를 잘못 파버리면 그 일대의 물은 전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누군가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생각 좀 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오수열의 수소양 삼추경의 오수열의 마지막 혈 합혈이라고 하죠. 합혈. 오행상으로 토혈. 토혈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엄지손을 하늘로 향하게 해서 접어서 팔꿈치, 이 팔꿈치 뒤에 보면 이 앞에 뼈가 있습니다. 이 팔꿈치 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팔꿈치 뼈 바로 뒤에 보면 폭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대가 있습니다. 인대, 힘줄. 그 힘줄 사이를 그 손가락으로 문질러다 보면 약간 다른 곳이 있습니다. 통증? 실증인 사람은 통증이 오겠죠. 허증인 사람은 뭔가 좀 시원한데 이런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이 혈자리 오수열의 합혈, 오행으로서 수소양 삼초경의 토혈, 이 혈자리를 자극을 해줍니다. 이 혈자리를 내 어깨 쪽으로 밀어버리면 보법이 되고 내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사법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를 건드려 봤더니 여기가 아프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실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손끝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이렇게 건드려 봤더니 어깨가 시원한 느낌이 드네? 이건 뭐예요? 허다 이거죠. 허면 보를 해줘야 되겠죠. 어깨 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밀고 살짝 들어서 뒤로 당기고, 꾹 눌러서 밀고 살짝 들어서 당기고. 이 혈자리가 주관하는 건 우리의 어깨입니다. 우리의 어깨와 팔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온 기운, 약하게 흘러나온 이 기운을 혀를 건드려서 키우고, 건드려서 키우고, 건드려서 키운 다음에 요 혈자리에 넣어주는 겁니다. 요 혈자리에 넣어주면 이 혈이 어깨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50견 또는 40견, 요즘은 30견, 만들면 병명이죠. 이게 무슨 병입니까? 아, 그 50대네요. 50견입니다. 이게 무슨 병입니까? 아, 지금 나이가 40대네요. 40견입니다. 개뿔이나 갖다 붙이면 그냥 병명이에요. 그런 거 보면 요즘의 병명하고 예전의 병명은 좀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거는 이제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상형 문자다 해서 그 모양새, 생김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글자가 거꾸로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 글자 못 썼는데 알아보기가 힘드니까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우리나라 궁중음악에서 중이라고 쓰는 악보입니다. 중. 그래서 중임남황태 이렇게 가죠. 그 중자입니다. 사람의 인변을 붙임으로 인해서 배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 하고 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악보에는 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크게 쓰나? 우리가 보는 악보죠. 지금 학교에서 보는 악보입니다. 여기가 도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위로 가니까 위로 가고 이렇게 가죠. 밑에 솔라를 하나 더 그렸습니다. 솔라시도지요. 시도 솔라시도. 근데 오선보에 보면 샵이네 플랫이네 막 붙여버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음계를 잡는 거니까 그게 우리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몸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이라는 글자는 중임남 황태의 중이라는 글자는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솔라시도 할 때 낮은 음 솔라시도 여기에 해당돼요. 중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리랑이 대표적이죠. 아리랑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아리랑을 부를 때 저희가 향피리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솔라시도
라, 솔, 라, 도, 레, 도, 레, 미, 레, 도, 라, 솔. 이렇게 부르죠. 솔, 라, 솔, 라, 도, 레, 도, 레, 미, 레, 도, 라, 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솔라 솔라 아리라 그죠? 아리라 여기까지는 뭐요? 신장에 관여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그럼 여기서는요 우리 흉추에 작용하겠죠. 그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깊이 들어가면 헷갈린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아리랑 속에서도 우리의 오장육부의 음을 끌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낮은 음, 뭔 얘기하다 이리 왔죠?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는데. 낮은 음, 낮은 음. 솔라, 솔라. 그럼 신장이 안 좋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아무 짓도 못한다. 나 신장이 안 좋아. 그래? 그러면 이 음만 하세요. 솔라, 솔라. 그 얘기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거는 우리 신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신비폐가 있잖아요. 간이 있고 심이 있고 비장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간신비는 중추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아리랑 이게 심은 상초로 가죠. 그러니까 간하고 비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해 가세요? 아라리 아라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요? 심장과 폐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노래 자체가 우리의 오장육부가 한데 어울려서 소리를 낼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장에서 내야 되는 아리랑 이걸 갖다가 높게 밑에 솔라를 높은 솔라로 잡으면 그걸 양 뭐라고 하죠? 외국에서 말하는 음계표에 달면요. 우리는 아리랑을 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걸 한 음계 올렸다 그러죠. 그래서 위에 솔라로 잡는 거죠. 아리랑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리에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운이. 이해 가세요? 낮게 아리랑 이렇게 가면 내 신장에서 작용을 하고 가장 아랫부분이. 근데 이걸 한 음계 올려서 아리랑 이렇게 가버리면 한 음계를 올렸기 때문에 내 목 위로 그 기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핏대 섰다 그러죠. 두성이다 그러죠. 머리로 소리를 낸다 그러죠. 이게 그게 해당됩니다. 목 위로. 그래서 우리나라 음계 자체가 오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중, 임, 남, 황, 태라는 대표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필이, 태평소, 단소, 이런 것들 옛 고전 음악을 하신 분들이 내는 음악을 그 위치에서 고르게 내는 음악을 내가 취해서 듣는다면 그만한 효과를 본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수소양 3초경의 마지막 혈자리,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마지막 혈자리라는 거죠. 큰 해를 입지 않고 나 스스로 지압을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혈자리를 오수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행으로 목화토 금수 또는 금수 목화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소양 3초경의 마지막 엄지를 하늘로 보게 해서 마지막 혈자리, 오수혈로 합혈, 오행혈로 토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정이라는 혈자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혈자리는 내 팔과 내 어깨를 연결해주는 그런 혈을 갖고 있고요. 여기를 건드렸을 때 내 어깨와 내 목 사이로 올라가는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쓰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로써 수소양 3초경의 혈자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수소양 3초경을 제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수소양 3초경에 우리의 오장육부를 모두 관할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수소양 3초경을 모르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쇼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양 3초경을 아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혈자리가 나오겠죠. 다음 혈자리와 수소양 3초경의 혈자리를 함께 쓴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소양 3초경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오장과 육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이렇게 오장과 육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육부는 양기입니다. 양기. 육부는 양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뻔하죠. 뭐 음양이라고 했잖아요. 오장은 음기에 해당되는 거죠. 왜? 음양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음양으로. 그죠? 그래서 오장에는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할 때 간, 심, 비, 해, 신, 이렇게 해서 오장이 됩니다. 그리고 육부에는 간의 상대는 담이죠. 담. 심의 상대는 소장. 비의 상대는 위. 그래서 우리가 비위가 안 좋아 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비장과 위를 합쳐서. 폐의 상대는 대장. 신의 상대는 방광이죠. 이렇게 오장 육부가 우리 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육부에 하나 빠졌죠? 여러분께 오늘 그 혈자리, 마지막 혈자리를 말씀드린 3초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3초는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3초의 상대는 심포다. 근데 왜 심포가 옛날에는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심포도 있으니까 육장육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옛날에도 심포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요. 지금 과학자들보다 훨씬 똑똑해요. 근데 왜 심포를 오장에 합류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상대인 3초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의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초를 모르고는 병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3초를 모르고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초가, 쉽게 말하면 이 3초가 이게 나서방이라는 거죠. 우리의 오장육부를 이놈의 3초가 다 관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도, 그 의학자 말도 맞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의원의 의사 말도 맞다는 얘기죠.
3초를 모르고는 병을 고칠 수 없다 라고 한 얘기도 맞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선택할 때도 내가 신장 기운이 약하다면 음계를 못 잡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리랑 이 음계를 못 잡는다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리랑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예요. 신장 기운이 약하다면, 안 좋다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상부, 폐나 심의 기운이 안 좋다면 아라리요 아라리요 그러죠. 아라 이 소리를 못 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아리랑 곡 자체가 우리의 오장 육부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나마이거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그 시작 수수양 3초경은 나서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장기를 관할하는, 그래서 일단 알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영상은 수수양 3초경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장부하고 연관돼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영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폐장의 기운을 혈자리를 얘기한다면 이제 폐와 3초를 같이 보는 거죠. 간의 혈자리를 얘기한다면 간과 3초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면서 이 혈자리를 건드려 주면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오늘 또 하나, 오장은 내 몸에서 손끝으로 나가는 것이 보법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장, 간신비패신은 내 몸에서 내가 지압을 할 때 끝으로 밀어주는 것이 보법이다. 다시 내 몸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건 사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육부의 기운은 손끝에서 내 몸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보법입니다. 그럼 밀어낸다면 사법이 되겠죠. 오장은 밀어내는 것이 보법입니다. 그러나 육부는 끌어당기는 것이 보법입니다. 한의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은 실증이 없다. 꽉 차도 이건 실한 거야 나쁜 거야 이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육부는 허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육부는 전부 다 비워져야만 정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육부의 기운은 끌어들여야 되고 오장의 기운은 밀어내야 된다. 이게 보법이다. 육부의 기운은 밀어내면 사법이고 오장의 기운은 끌어들이면 사법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본격적인 지압을 시작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혈자리 끝으로 밀어주십시오, 당겨주십시오,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오장과 육부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음량은 얘기했잖아요. 음량 하나 끝났죠? 그럼 수수양 3초경은 양경락이라고 그랬죠? 양의 경락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양의 경락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오행에 목화 토금수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는 음량을 이 수수양 3초경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이 나오겠죠. 왜? 음량이 나왔으니까
우리 인체로 따진다면 음양이 나왔으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나왔으니까 양경락 음경락 구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오행이 나오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